야담상회를 찾아주신 선비님들 감사드려옵니다. 야담상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며 축생들 암수 모두가 정답게 거닐던 어느 날, 산뜻한 기분으로 외아들 집에 들렀다가 기분만 잡치고 돌아온 해옥은 부들장이 무너져라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이리도 천불이 터질 일이 또 있겠는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이랍시고 금이야 오기야 생고생하며 키워놨더니만 중요할 때는 하등 도움을 주는 일이 없구나. 제 식구만 챙기기 급급해 이 어미는 안중에도 없고. 에휴, 내 팔자야. 서름이 올라온 해옥이 제 가슴을 텅텅 치며 빈방에 홀로 앉아 서러움을 삼키고 있었어요. 그녀가 이리도 자신의 아들에게 서운해하던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 와보니 남편이라는 착자는 꼴에 선비랍시고 방 안에 틀어박혀 책 나부랭이나 들여다볼 줄 알았지? 생계를 꾸리는 일에는 일절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집안의 살림 전반을 도맡아 책임질 수밖에 없었던 해옥이 그 여린 고사리 손으로 삭바느질과 동네 길쌈거리를 부지런히 채워 눈코 뜰 새 없이 일하며 집안을 보필하는데 바친 세월이 장장 10여 년이었지요. 원체 비실비실하던 남편은 아들 하나를 얻자마자 그 애를 견디지 못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해옥의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지아비 노릇도 제대로 한 적 없는 남편이라고는 하나 그래도 하늘이 맺어준 인연의 서방이었음에 해옥은 3일 밤낮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자신과 외아들만 남기고 훌쩍 떠나버린 남편이 야속했고 또한 창창한 나이로 졸지의 과부가 되어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도 걱정이었답니다. 허나 그녀의 정신이 퍼뜩 들게 만든 것은 바로 어미의 품에서 칭얼거리며 우렁차게 울던 자신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이거 내 정신 좀 보게나. 내가 지금 이리 슬퍼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로구나. 이대로라면 하나뿐인 아들놈마저 박복하게 살게 될 테지. 그런 일만큼은 반드시 막아야만 하겠구나. 그 후 해옥은 홀로 된 몸으로 들이치는 풍파들을 악착같이 이겨내며 아들을 장성시켜 뒷바라지 해내는 것만을 자신의 인생 목표로 두고 살아갔습니다.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온갖 굳은 일로 양육하는 시간이 깊어지자 매파가 찾아와 새 시집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면서 좋은 혼사 자리를 물어다 주었지만 해옥에게는 그저 달갑지 않은 고나리에 불과했습니다. 보시오, 썩 돌아가시오. 내 비록 외로이 혼자 된 몸이기는 허나 어린 아들놈에게 부끄러운 어미로 남고 싶지는 않소이다. 이렇듯 해옥은 매파가 찾아오는 족족 쫓아내기 일쑤였습니다. 매일 밤 어둠이 내려오고 육아와 살림에 지친 정신없던 하루가 저물면 잡생각이 깊어지는 밤 기운이 어김없이 해옥을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독과 허전함의 육신이 싱숭생숭하여 이근홍씨 마냥 가슴 한켠이 뜨끈거렸지요. 안 돼, 안 된다. 참아야 하느니라. 나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 몸. 잡념에 휘둘릴 새가 없도다. 그렇게 마음이 약해져 사내의 생각이 간절해지면 버선을 뭉쳐 자신의 입에 우겨넣고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그런 세월이 쌓이고 쌓여갔어요. 이름 높은 양반 가문들의 자제만큼은 아니었으나 남부럽지 않게 아들을 키워낸 해옥은 번듯하게 혼인까지 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들네는 해옥이 마련해준 살림미천을 바탕으로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 구색을 갖춰 무탈하게 지냈고 이윽고는 손주들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해옥이 그토록이나 아들만을 위한 삶을 살며 아들에게 모든 것을 퍼준 뒤 어느덧 부록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녀의 수중에 남은 것이라고는 낡아빠진 초가삼간의 쥐꼬리만한 밭 반마지기가 전부였습니다. 참으로 인생이라는 것이 덧없구만 그려. 고생이 고생인 줄 모르며 키워놓으면 무얼하나.
이 어미는 나 몰라라 팽개치고 그저 제 색시와 자식들 챙기기만 급급하니 원. 지난 날을 상기하다 다시금 서름에 젖은 해옥이 굵직한 한숨을 토하며 읍했습니다. 처음으로 되돌아와 그녀가 이리도 마음을 상한 이유는 사실 아주 사소한 이유였어요. 해옥의 고을에서 아녀자들끼리 한양 구경을 가기 위한 명목으로 3, 4모 모여 패를 짜고 있었습니다. 혼이 난 아들의 살림 미천으로 온 재산을 다 던져준 해옥만 한양 구경의 노잣돈을 마련할 여유가 되지 않았지요. 눈치만 보다가 무리에서 빠지게 된 해옥은 아들에게 말이나 한번 꺼내보아야 되겠다며 그 길로 아들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에게 한양 구경을 하고 싶다는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제 살림도 거두기 힘든 노릇이라 노자로 내어줄 돈이 없다면서 너무나도 쌀쌀맞게 퇴박을 맞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아들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지요. 이런 꼴을 보려고 내 그리도 이를 깨물어가며 지금까지 살아왔나. 한없이 밀려드는 서러움에 방구들이 꺼져라 토해낸 한숨으로 방안을 채우던 해옥. 잠시 뒤 한참을 서글퍼하던 그 감정이 돌연 울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 도저히 억울해서 아니 되겠다. 이리 살다 가면 무슨 재미겠는가? 내 이렇게 한탄만 하느라 방구석이나 데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말씀이지. 아직 나이 육신이 이리도 팔팔한데 못할 것이 무엇이 있나. 그렇게 아들에 대한 서운함이 서러움으로 바뀌어 감정이 솟아오르자 오히려 가슴이 차분해져 한결 결연해진 해옥은 그 즉시 자리를 박차고 나가 이웃집에 들러 삭바느질과 밤매기를 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어 그에 해당하는 품삯을 선불로 바짝 당겨내었습니다. 그 돈으로 가까스로 한양 나들이 값을 치르고는 아들에게는 이런 방구도 없이 여행길에 올라버렸지요. 내가 제 놈이 안 도와주면 어디 포기하고 못 나설 줄 알고? 이 애미 알기를 우습게 알았으니 나도 이젠 내 마음대로 해볼 테다.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던 한양 구경의 나들이길에 오르게 된 해옥. 이제껏 제고을에서 밖으로 단 한 번도 나서 본 적 없는 해옥은 생애 첫 나들이길에 너무나도 흥이 올랐습니다. 가는 길을 밝히는 찬란한 봄 햇살은 해옥의 굳었던 마음을 잔뜩 간지럽히고 있었지요. 한양 경험이 풍부했던 왕년의 장돌뱅이 인솔자를 한 명 앞세워 전원이 시골 아녀자들로 꾸려진 이 나들이 일행은 그렇게 왁자지껄 소란스럽게 한양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가득 펼쳐진 으리으리한 대궐들과 자신의 한적하고 조용하던 고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한양의 시끄럽고 분주한 인파에 해옥은 그야말로 눈알이 튀어나올 만큼 놀라버렸지요. 그렇게 인솔자를 따라 곳곳을 구경하며 들떠있던 일행은 한양에서 제일 가는 한 유명한 박물 가게로 들어가 눈이 휙휙 돌아가는 각종 장신구와 폐물들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뒷바라지하느라 사치와는 담을 쌓고 지낸 해옥에게는 이름조차 생소한 신기한 것들 투성이었어요. 한양 방문 기념품으로 이것저것 사겠다며 소란스러운 아녀자들은 놀이개며 화첩이며 경대며 닥치는 대로 사들이고 있었지요. 일행의 틈에 끼어 해옥도 슬그머니 물건의 가격을 확인해 보는데 마압소사 기절초풍할 가격을 듣고는 마른 침만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해옥의 수중에 남은 돈이라고는 제 고을로 돌아갈 때 사용할 노잣돈이 전부였습니다. 아무리 빠듯하게 여유를 만든다고 하여도 눈뜨고 코베일 한양의 시세를 자랑하는 이 박물 가게에서는 작디작은 경대 하나 살 수도 없는 돈이었어요. 해옥은 입맛만 쓰게 다시고는 가게 밖으로 나와 좌상에 걸터 앉았습니다. 박물 가게 안에서 들려오는 일행들의 호들갑 서린 야단법석에 해옥은 어쩐지 스스로가 처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여편네들은 대체 언제 저리들 쌈짓돈들을 꽁쳐두고 있었대 그래. 자식놈들한테 다 퍼주지 말라던 옛말이 틀린 거 하나 없구먼.
홀로 우두커니 앉아 한양의 하늘을 올려다보며 해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느릿느릿 지나가는 구름을 보고 있자니 강행군이었던 한양까지의 여정으로 인해 노곤함이 밀려들었어요. 따스하고 포근하기 그지없던 봄 햇살까지 받으니 해옥은 단꿀같이 밀려든 졸음에 까무룩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라? 뭔가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미쳐 화들짝 놀란 해옥이 퍼뜩 정신을 차려 깨고 보니 박물가게 안에 있었던 일행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솔자의 모습도 온데간데 없었지요. 홀로 떨어져 있던 해옥의 부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다음 일정으로 이동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엄마야, 이거 참으로 야단났구나.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야말로 소스라치게 겁을 집어먹은 그녀는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며 일행의 흔적을 쫓았으나 허사였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는 참이었고 날이 저물기 시작하여 주변에는 어둠이 물들고 있었어요. 외톨이가 되어 놓친 일행을 찾아다니던 해옥은 먹먹함과 속상함에 피로까지 더해져 하얗게 창백해졌지요. 제고을에서만 평생을 살아온 그녀가 인솔자도 없는 넓은 한양바닥에서 졸지의 팔자에도 없던 미아 신세가 되었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답니다. 어이구, 이 바보 멍청이 같은 이라고는 그러게 무슨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고 연고도 없는 이 한양까지 꾸역꾸역 와가지고서는 처량하고 속상한 마음에 그녀의 입에서는 습관처럼 자조 섞인 말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온종일을 익숙지도 않은 한양의 장터를 걸어대느라 퉁퉁 부어버린 두 다리가 너무 아파왔어요. 해옥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막막함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지요. 깊은 한숨을 쉬며 이마에 흐른 땀을 훔치고 있는데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그녀가 앉아있던 눈앞의 땅바닥에 값비싼 전대로 보이는 두툼한 주머니가 덩그러니 놓여있질 않겠어요? 어머나, 저것이 대체 무엇이야? 해옥이 다가가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쩔렁 하며 제법 묵직한 무게의 전대가 소리를 내며 해옥의 손으로 들어왔지요. 전대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해본 해옥은 말 그대로 졸도할 뻔하였습니다. 전대 속에는 그녀가 한 번에 셈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금액으로 보이는 엽전이 가득 들어 있었으니까요. 모골이 송연해진 그녀는 당장 고개를 들어 제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양 좋게 차려입은 한양의 행인들은 저마다 제 갈 길이 바쁜 듯 분주한 걸음으로 지나다니느라 이방인 해옥에겐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싸늘한 유혹에 빠졌지요. 이 돈이면 한양으로 돌아가는 노자뿐 아니라 아까 전 박물가게에서 보았던 온갖 휘황찬란한 장신구들도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아니지, 아니야. 잠시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던 해옥이었지만 본디 천성이 바르고 불효와는 타협하지 않았던 몸. 그녀는 이내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내 그간 참으로 없이 살긴 했지만서도 이렇게 경우를 어기면서까지 마구잡이로 살아오지는 않았던 몸이자는가. 지금쯤 이 전대를 분실한 주인은 얼마나 가슴을 졸이고 있겠는가 말이야. 내 여기서 이럴 것이 아니라 이 전대의 주인부터 찾아주어야겠구나. 해옥은 전대를 소중히 품에 갈무리한 뒤 인근 장터의 주변을 돌아다니며 전대의 주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의 금액을 분실한 자라면 반드시 사색이 된 얼굴로 근방을 돌아다니며 전대를 찾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을 테니 금방 알아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녀는 발이 부르트도록 일대를 샅샅이 돌며 전대의 주인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던 해옥이 한 젊은 선비를 만나게 된 것은 한 시즌이나 장터 곳곳을 돌아다닌 뒤였어요. 젊은 선비는 누가 봐도 넋이 나간 얼굴로 구부정히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모양새를 보아하니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젊은 선비에게서 어쩐지 지나칠 수 없는 이끌림을 느낀 해옥은 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 선비님, 혹시 뭔가 잃어버리신 것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러자 선비가 다 죽어가는 얼굴로 답했어요. 예, 그렇소이다. 내가 그만 돈이 잔뜩 들어있는 전대를 분실하였지 뭡니까. 오늘 중으로 중요한 셈을 치르려 준비한 돈이거늘 이것 참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선비님, 그 전대의 색상과 안에 들어있던 대략적인 금액이 어찌 되는지요? 푸른색 비단에 금실이 놓아져 있고 대충 200냥쯤 들어있는 전대요만. 헌데 어찌 그러십니까? 젊은 선비가 묘사한 전대가 자신이 습득한 전대와 일치하자 해옥은 품에서 전대를 꺼내 선비에게 내밀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선비님의 전대가 맞는 듯합니다. 저 안쪽 장터의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것을 발견하여 마침 주인을 찾기 위해 이리 돌아다니고 있던 참이지요. 하늘이 도와 겨우 주인을 찾게 되는군요. 해옥에게서 전대를 받아든 선비가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을 하며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그 때문에 이곳을 돌아다니셨단 말입니까? 대체 얼마나 헤매신 geb니까? 글쎄요. 잘은 모르겠으나 어림잡아 한 시즌쯤 됩니다. 이런 감사하기 그지없을 때가 있습니까? 이것의 본래 주인을 찾기 위해 그토록이나 시간을 허비하셨단 말입니까? 그리 큰일도 아닙니다. 이런 거금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요. 해옥이 웃으며 대답하는 찰나 분실한 전대의 주인을 찾았다는 안도감에 잔뜩 긴장하고 있던 몸에 힘이 풀리며 바닥에 털썩 고꾸라지고 말았어요. 아니, 이보시오. 괜찮으신가요? 어쩐지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십니다. 일행을 놓친 불안함과 한양에 홀로 고립되며 쌓인 어마어마한 긴장으로 잔뜩 움츠려 있던 해옥은 그 길로 그만 정신을 잃고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옥이 정신을 잃고서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기력을 차린 해옥이 눈을 뜨자 낯선 방이 들어왔습니다. 그 한쪽에 앉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해옥을 살피고 있던 젊은 여인이 안색을 살피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어찌 정신이 좀 드시는지요? 내가 어찌 이곳이 어디인지요? 안심하셔요. 이곳은 저희 집입니다. 저는 이 집의 둘째, 갑이라고 합니다.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으나 간밤제 오라버니께서 장터를 헤매시다 혼절하신 귀인을 모셔왔지요. 오라버니께 일련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오라버니가 분실한 전대를 찾아주셨다면서요? 참으로 어지신 성품을 가진 분이시군요. 거듭 감사드립니다. 보아하니 한양분이 아니신 듯한데 어쩌다 그 드넓은 장터를 홀로 헤매고 계셨던 건지요? 해옥에게 예를 올린 가비는 이후로도 그녀를 극진히 간호하며 한양까지 당도하게 된 상세하고 기나긴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어주었습니다. 해옥의 긴 이야기가 마무리되자 가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런 한양 바닥이 복잡하고 분벼 무척이나 고되셨을 텐데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군요. 같이 거동했다던 일행들도 참으로 야속하네요. 함께 나선 사람이 낙오되었는데도 어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가요. 오늘은 아무 걱정일랑 마시고 편히 쉬셔요. 그렇게 해옥은 친절한 가비의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하루를 푹 쉬고 이튿날 개운하게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해옥이 눈을 뜨자 가비와 젊은 선비가 아침상을 드리며 반갑게 인사를 건네왔지요. 일어나셨군요. 가비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가영이라 합니다. 그래, 한양 나들이에 나섰다가 일이 틀어지셨다지요? 가영과 가비가 밝은 표정으로 살갑게 다가오자 한껏 긴장하고 있었던 해옥도 마음이 한결 놓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아침 식사를 나누던 중 가영이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가만 보니 어제 제 전대를 찾아주시느라 그리 애를 쓰셨는데 보답을 하게 해주셔야지요. 식사를 마치시는 대로 한양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야 한양서 나고 자랐으니
그 매정한 인솔자보다야 한양바닥이 훤하지요. 아니,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무슨 말씀이셔요? 한양바닥에서 전대를 잃어버리고 되찾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일이 어질게 주인을 찾아주시다니 참으로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귀인이 아니셨다면 꼼짝없이 큰 고초를 겪을 뻔하였습니다. 차양 말고 보답할 수 있게 해주시지요. 젊은 온우의 환한 웃음을 보며 둘의 성화에 이기지 못한 해옥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청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온우의 안내를 받으면서 유랑하듯 느긋하고 천천히 맛본 한양 바닥은 참으로 어제와는 사뭇 다른 별천지였습니다. 온우이가 해옥의 곁에서 차근차근 안내해주니 혼자 헤맬 때는 그렇게도 정신없고 무섭기만 하던 한양이 세상 즐거운 유원지가 되었지요. 잔뜩 신이 난 해옥은 온우의 권유에 못 이기는 척 나흘간이나 그 집에 머물며 요모조모 한양 산매경에 홀딱 젖어 들었습니다. 게다가 제 아들 또래의 두 온우이에게 자기 자식에게도 받아본 적 없던 살갑고 따스한 친절을 받으니 단단하게 응어리진 해옥의 가슴 속 서러움이 어쩐지 누그러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온우이들 역시도 해옥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니 그녀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사려 깊고 순수한 데다가 매사 속이 깊은 어른이라는 생각에 더욱 그녀에게 성의를 보이고 싶어졌지요. 그렇게 원 없이 한양 구경을 마치고 닷새째가 되던 날, 해옥이 가비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이제 나도 슬슬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네. 그간 내가 너무 폐를 끼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일세. 어머, 그런 말씀 마셔요. 돌아가시는 편에는 인부들을 시켜 가마로 모실 터이니 염려 놓으셔도 된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며칠씩이나 남의 집에 얹혀서 밥만 축내고 있으려니 너무 눈치가 보인다네. 차라리 식사 준비라도 내가 돕게 해주시게. 해옥의 말에 가비가 조금 고민하는 낯으로 우물쭈물 망설이더니 이내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 그러하시다면 부디 오해는 말고 들어주셔요. 오늘 밤 제가 술상을 차려드릴 테니 저희 아버님과 함께 사랑방에서 술 한잔 나눠주실 수 있으실는지요? 그 말을 들은 해옥이 크게 놀랐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인지 어찌 외간 여자가 남의 집 사랑방에 들 수가 있단 말인가. 그저 술 한잔만 나누고 나와 주시면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4년 전에 혼자 되시고 다른 여인도 품지 않으신 채 적적히 지내신 지가 오래입니다. 말동무를 삼을 여인조차 없던 외로운 세월이지요. 그저 이 딸 자식의 소원 한번 들어주신다 생각하시고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비가 해옥의 두 손을 꼭 쥐고 읍소했습니다. 해옥은 깊은 고민에 빠져 한참을 망설였지요. 부탁드립니다. 가비의 절절한 애원에 해옥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가비가 정성스레 차려낸 술상을 들고 해옥을 앞세워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귀한 손님분께서 아버님께 인사 여쭈러 오셨어요. 그러자 방 안에서 서책을 읽고 있던 중년의 남성이 고개를 들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첫째 놈의 전대를 찾아주셨다지요? 그래, 지낼 만은 하십니까? 그럼요. 덕분으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떨결의 분위기에 휩쓸려 겸연쩍은 얼굴로 자리에 앉으니 그 모습을 본 가비가 잘 되었다는 듯 셀쭉 웃음을 보이며 그럼 이야기들 나누셔요. 하고는 후다닥 사랑방에서 물러갔습니다. 해가 저문 시간에 외간 남자와 사랑방에서 단둘이라니 일찍이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행동에 해옥의 가슴이 묘하게 요동쳤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이래서 무섭다는 거구나 하는 괴팍한 생각이 머릿속에 유영하듯 떠오르자 해옥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잡념을 떨치려 애썼지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이 집안 가장인 가택이라 합니다. 귀인의 안색을 보아하니 아무래도 우리 둘째 녀석이 조금 짓궂은 장난을 칠 모양으로 귀인께 어려운 부탁을 조른 모양입니다.
애비 혼자 오냐오냐 키웠더니 저리도 아직 천방지축입니다. 부디 너무 언짢아는 말아주시지요. 저것이 어미를 잃고서는 늘 우울하게만 지내더니 손님께 정이 많이 드러나 봅니다. 자, 귀하신 손님이시니 제가 먼저 한 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가택의 잔을 받아든 해옥은 곁눈질로 그의 얼굴을 흘끔 바라보았습니다. 가택은 제법 근사하게 나이가 들어 단단한 기품이 엿보이는 사내였지요. 사내와 술잔을 기울이는 자리라니 실로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경험에 해옥은 별것 아닌 일임에도 양쪽 뺨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에게도 아직 이러한 소녀 같은 감성이 남아있음을 깨닫고 적지 않게 놀랐어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주거니 받거니 술잔이 오고 가며 분위기가 무르익었지요. 가택은 해옥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하면서도 술 기운을 빌어 지저분한 농이나 건네는 따위에 품위를 해치는 언사를 꺼내지 않았어요. 존중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던 해옥은 그런 가택에게 점점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마치 사랑방 안으로 신묘한 기운이 흐르는 것만 같은 아찔한 간지러움과도 비슷한 감정이었지요. 저녁나절 들어갔던 사랑방에서 깊은 밤이 될 때까지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어느새 술상 위에 호리병이 모두 동이 났고 해옥의 뺨은 이미 익을 대로 익어 봄꽃처럼 화사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가택 역시도 살며시 풀린 동공 너머로 눈웃음이 흐르던 차였지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시간이 벌써 일이 된 줄도 모르고. 이제 그만 일어나야겠어요. 알딸딸한 술기운에 비틀대던 해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다 다리에 힘이 풀려 술상에 발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풀썩 보기 좋게 가택의 무릎 위로 엎어져 버린 해옥은 솟사치게 놀라버렸지요. 초면의 사내 앞에서 이 무슨 꼴사나온 추태인가 싶어진 그녀가 황급히 사과하며 일어서려 손을 짚는데 하필이면 가택의 고간 한가운데를 한치의 틀림도 없이 짚어버린 것이 아니겠어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에 가택이 당황하여 몸을 빼면서도 놀란 해옥이 쓰러지지 않게 잡아주었고 그런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해옥의 팔에 느껴지던 가택의 소나기 힘에는 해옥이 그간 오래도 잊고 살았던 사내의 단단한 완력이 한껏 숨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럼 편히 쉬셔요. 생각지도 않게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자 몹시 부끄러워져 어쩔 줄을 모른 채 해옥은 도망치듯 사랑방을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우두커니 방문 앞에 선 채로 자신의 몸을 지탱했던 가택의 소나기를 떠올렸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던 그 강직함이라니 손끝으로 느껴졌던 감각으로 보건대 필시 예사의 사내가 아님을 그녀는 익히 알 수 있었지요. 내가 미쳤지. 망측하기 싫이. 내 머리가 어찌 된 겐가? 이리도 발칙한 생각을 다 하고 있다니 말이야. 도리질을 하며 떨쳐내보려 해도 향긋하게 나누던 술기운으로 간당간당한 그녀의 인내심 앞에 근사하기 짝이 없는 물증까지 더해지니 도통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때 건넌방에서 잠에 들지 않고 해옥을 기다리고 있던 가비가 빼꼼 고개를 내밀더니 그녀에게 쪼르르 다가와 입을 열었습니다. 어찌 벌써 나오셨는지요. 혹여 저희 아버님이 어떤 실수라도 그럴 리가 없질 않은가. 아닐세. 그런 것이 아니라네. 한창 때 소녀처럼 달아오른 해옥은 손사래를 치며 말을 더듬었어요. 꼭 사랑방 안에서의 일을 들킨 것만 같은 기분이 든 해옥은 자신도 모르게 심장 근처에 손을 가져다 대고 쿵쾅거리는 고동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영락없이 첫사랑에 빠진 소녀의 모양새였지요. 그러자 가비가 해옥의 두 손을 꼭 잡고는 말했습니다. 갑작스럽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참으로 염치 없는 말이오나 부디 어머님이라고 부르게 해주실 순 없을지요. 당혹스러우시겠지만 요 며칠 듣고 지켜본 바 저희 아버님의 혼처로 거론되던
그 어떤 아녀자들보다도 성품이 곱고 강인하신 분 같습니다. 부디 제 뜻을 곡해하지 마시고 저희 아버님의 새 반려가 되어주실 수는 없으실까요? 이복에나 그것이 그리 간단히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소. 나로 말하자면 일단은 아들 내외도 있는 몸이고 아들에게는 한양으로 나들이를 나간다는 말조차 꺼내지 않아. 지금쯤 없어진 어미 때문에 걱정이 한가득일 것이라네. 그러니 오늘 처음 본 초면이 사내와 합가 여부를 결정본다는 것이 어디 쉽게 확약할 일이겠는가. 오늘 처음 본 초면의 사내라는 대목을 입 밖에 내던 해옥은 그 초면의 사내와 방금까지 묘한 기류를 뿜어내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두 뺨이 할 일 없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지요. 가비는 간절한 눈빛이 되어 한 발짝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물론 귀인분의 그 마음 모르는 바도 아니며 저 역시도 단시간에 결정하고픈 문제는 아니랍니다. 제가 아직은 젊은 나이지만 저희 아버님의 재물을 노리고 접근해온 수많은 혼처의 사람들을 곁에서 지켜보며 나름의 성구안은 갖추었다 생각됩니다. 귀인이야말로 적격의 죄인이시지요. 허나 귀인께서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시겠다면 저도 이 이상 곤혹스럽게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다만 천천히 궁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비는 예를 올리며 잔뜩 기대에 찬 걸음으로 물러갔고 해옥은 그런 가비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이윽고 자신의 거처로 돌아갔습니다. 거처로 돌아와 자리에 앉고서도 끊임없는 고민이 밀려들었습니다. 자신에게 꿈처럼 닥쳐온 일련의 일들이 미래의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었으니 말이지요. 휴, 혼자 된 시간이 깊어지니 이리도 겁이 많아진 게지. 호롱불을 끄고 복잡한 머리를 뉘어 잠자리에 들려는 찰나 무언가 결심이 섰는지 결연해진 얼굴이 된 해옥은 몸을 일으키고는 마루를 지나 가택의 사랑방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아직 가시지 않은 술기운 때문에 여전히 얼굴이 달아올라 있던 가택이 기별도 없이 사랑방으로 다시 돌아온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귀인께서 어쩐 일로 다시 오시었소? 잔뜩 무안해하는 가택의 말을 들은 해옥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느닷없이 결례를 범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만 제 속이 풀릴 것 같아서 말이지요. 그러니 대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을 함께 느끼고 계신가요? 제가 혹여 깊은 착각을 하고 있거나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면 부디 지금 말씀해 주셔요. 허면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이리 용기를 낸 저를 무안하게 만들지는 말아 주시지요. 그러자 가택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이 다 있습니까? 필시 저 때문에 귀인께서 기분을 상하시어 그리 뛰쳐나가신 것으로 여기고는 저 역시 크게 낙심해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저는 더없이 기쁠 따름이로군요. 골로 지내오던 지난날 동안 저의 가슴 속을 이리도 요동치게 만든 아녀자는 바로 귀인이신 그대가 처음이었소이다. 약주 탓이라며 핑계를 빌어 감추려 해도 이리 붉어지는 나의 얼굴이 그 증좌이질 않겠소. 환하게 웃는 가택의 얼굴을 보자 더 잴 것도 없었습니다. 애써 틀어막고 있던 수문이 화알짝 열리듯 해옥은 가택이 앉아있던 자리로 성큼성큼 달려가 그를 와락 껴안아 버렸지요. 가택 역시 마치 해옥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그녀를 번쩍 안아들어 고운 금침이 깔려있는 이부자리로 향했어요. 해옥과 가택은 서로를 힘껏 탐닉하며 곧 저돌적인 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늘의 천생연분을 만나기 위해 그간의 시간을 보냈다는 믿음이라도 있는 양 이미 익을 대로 푹 익어버린 두 사람은 가타부타 없이 단도직입으로 일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누다 새벽 달기 우는 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뽀얗게 번들거리는 얼굴을 매만지며 해옥이 조심스럽게 사랑방에서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가영이
마당에서 하인들과 이야기하다 말고 불이 나게 달려와 그녀에게 예를 올렸습니다. 어머님, 잘 주무셨습니까? 간밤, 혹여나 불편하시진 않으셨는지요? 아무쪼록 간밤이 어머님께는 좋은 기억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밤의 합판을 벌써 가비에게 전해 들었는지 가영은 해옥을 향해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 아니, 어머님이라니. 어휴, 벌써부터. 그 바람에 조금 낯이 간지러워진 해옥이 얼굴을 붉히며 중얼거리고는 신방에서 나온 새색시 마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말씀 편히 낮추세요. 곧 정식으로 두 분의 혼례 준비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버님과도 합방을 하신 분이신데 자식들인 저희를 높여 부르심은 법도에 맞질 않습니다. 차근차근 단추를 맞추어 나갈 터이니 어머니께서는 걱정 마시고 편히 지내주세요. 살갑게 대해주는 가영의 태도가 너무도 기뻤지만 해옥은 줄곧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기, 그런데 말일세. 혼례를 치르기 전에 나의 집에 한번 다녀와야 하겠네. 내 아무래도 합가 전에 아들을 한번 만나봐야 마음이 편히 잡힐 것 같아서 말이야. 아직 그 어떤 이런 방구도 없이 한양으로 오고 나서 시간이 이리 흘렀으니 아마 아들놈이 내 걱정을 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게야. 아, 그야 물론입니다. 바로 채비토록 하지요. 내 지금에서야 말하는 것이지만 그간 융숭한 대접을 해주어 참으로 고마웠다네. 자네뿐 아니라 가비아 씨에게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네. 아버님과 천생연분이 되실 짝이시라면 그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 아버님을 선택해 주셨으니 저희가 어머님께 더 감사를 드려야 하지요. 거슬러 올라가면 이는 결국 어머님께서 제 전대를 찾아주시려던 그 옳은 마음으로 비롯된 일이니까요. 가영은 웃으며 하인들을 불러 채비에 들어갔고 마침 사랑방 문이 열리며 가택이 나왔습니다. 그의 웃는 낯을 보자 간밤 대단하고도 전륜했던 방종들이 떠올라 해옥의 얼굴은 다홍치마 빛깔이 되고 말았어요. 가택 역시도 허리를 두드리며 간밤이 녹록지 않은 밤이었음을 시사했답니다. 이야기는 안에서 들었습니다. 때마침 가시는 여정의 인근지에 저도 볼 일이 있으니 저와 함께 나서시지요. 길동무가 있으면 더욱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얼마 만에 느껴보는 외롭지 않게 시작하는 하루인지 해옥은 가슴 벅찬 뜨거움에 마음이 날아갈 듯하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래 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하지요. 이렇게 가택과 함께 귀한 길에 오른 해옥은 한양을 향해 고독한 걸음을 옮겼던 지난 때를 추억하며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사람의 연이라는 것이 이렇게나 신기합니다. 한양으로 첫걸음을 떼었을 때에는 이런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하였답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방 안에 틀어박혀 호라비 냄새나 풀풀 풍겨대고 있던 재미없는 사내였을 뿐이지요. 그날 밤 함께 들었던 술이 합헌주가 될 것이라고는 내 미처 생각치 못했다. 들구경이며 꽃구경이며 봄내음 물씬한 길을 사내와 단둘이 정답게 가려니 해옥의 얼굴에도 미소꽃이 한박 피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웃고 떠들며 여행을 즐기니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 어느새 아들 내외의 집까지 당도한 해옥이었지요. 그녀는 대문 밖에서 아들을 부르려다 말고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에겐 말도 없이 한양행에 올라 그곳에서 새로 만난 사내와 느닷없이 재취하려는 의사를 비치는 것에 반대를 하면 어쩌나 내심 걱정이 앞섰으니까요. 그간 아들만 바라보며 지냈던 삶에서 이제야 자신을 위한 인생을 열어보려 하는데 기왕이면 아들의 축하를 받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해옥의 걱정을 보기 좋게 비웃기라도 하듯 아들은 해옥이 한양길에 오른 사실조차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간 나에게 기별 한번 해본 적조차 없다는 게야? 이리도 오랜 기간 집을 비웠거늘 내가 한양으로 향했다는 사실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었다는 말이니. 한양에 가 있는 기간 동안 어미와 연락이 닿지 않아 노심초사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해옥의 예상과는 달리
아들은 애초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것이지요. 세상에 어쩜 이토록이나 무심하고 무심한 아들일 수가요. 일순의 서운함도 잠시, 해옥은 뭔가 굉장히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제까지 자신을 옥죄고 있던, 혹은 자신이 얽어매고 있던 속박과 굴레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해옥이 한결 가벼워진 표정을 지으며 아들에게 조곤조곤 말했어요. 아들아, 옛말에 추조거습이라 하여 아이는 마른 곳에 눕히고 어미는 젖은 자리에 앉는 모습을 이르는 말이 있느니라. 자식을 기르는 어머니의 노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랑을 일컫는 그런 말이란다. 그간 우리 곁을 떠난 남편의 몫까지 홀몸으로 너를 번듯이 키워야 한다는 강박에 빠져 그만 너를 잘못 키워버린 듯 하구나. 오늘부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살자꾸나 아들아. 천륜으로 맺은 인연이라 하여도 봄날 하루 기묘하게 얽힌 꿈 같은 순간의 찰나 인연보다 그 깊이가 얕기도 한 법임을 내 지금에서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구나. 이젠 나도 더 이상은 너에게 되지도 않는 서운함을 느끼며 그렇게 전전긍긍하지 않을 터이니 각자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내는 것으로 천륜의 인연을 지키면 되지 싶다. 몸 건강히 잘 지내도록 하여라, 아들아. 아들의 무심한 태도를 보고 마지막 일말의 미련마저도 깔끔하게 털어낼 수 있게 된 해옥은 아들을 향해 이같이 선언하고는 그 길로 아들의 집을 나와 가택과 합가하는 것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옥을 따라 나섰던 가택의 볼일도 모두 정리를 마치게 되었고 어느덧 날은 저물어 하루 묵을 곳이 필요했습니다. 하인이 알아봐준 주막에 당도하여 여독도 풀 겸 방에 들어섰지요. 주모가 푸짐하게 만들어 온 술상을 받고서는 노곤해진 몸으로 서로를 바라본 해옥과 가택. 그간 아들에 대한 묘한 죄책감으로 몸을 사리던 해옥에게 이제는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 저기 서방님, 엊그제의 밤을 이어서 계속할까요? 저기 주막 안에 다른 사람들이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저번에 밤에 보니 거사 때 상당히 입 밖으로 노랫가락을 뽑는 것을 좋아하시는 모양이던데. 여기는 귀인네 고을 근방이라 귀인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지 않겠소이까? 어머, 그건 걱정 마셔요. 혼자 된 시절 해오던 버릇으로 주변이 소란으로 물들지 않고도 치룰 방법이 있습니다. 해옥은 자신의 짐 보따리 속에서 깔끔하게 빨아둔 버선 한 겹을 꺼내 공 모양으로 돌돌 뭉쳤어요. 두툼하게 공처럼 말린 그것을 입안 가득 물고는 가택에게 눈짓을 하였지요. 그리하여 주막은 마치 선선한 봄날씨에 군불이라도 화활할 지펴넣은 듯 한여름과도 같은 열기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한양으로 돌아간 해옥과 가택은 자식들인 가영과 가비의 지극한 효도를 받으며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양 유명 천석군 집안이 재취에 들어 집안의 웃음꽃이 끊이질 않는다는 풍문이 산 넘고 물 건너 이웃 고을에까지 무성하게 퍼질 지경이었어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남은 여생을 함께 지내며 서로를 돕고 위하는 나날들로 채우면서 행복한 세월을 꾸려나갔다는 후문이 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선비님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선비님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